오줌을 막 싸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내 이불 위가 화장실이었을 거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난 1년에 소주 700병은 기본으로 마신다고. 살아도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서 이제 뻗는 거죠. 정신 조금 들면은 그때 옆에 있던 그런 술을 또 이제 또 마시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님. 알코올 중독자 도베르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베르마님. 알코올 중독자 사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수님. 술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나이대에 비해 성숙했던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접해 주시더라고요, 쉽게. 친구들 무리해서 제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듯이 걔네도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었겠지만 망상이 망상을 물고 나니까 난 왕따 당한다고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호프집을 제가 좋아하던 오빠랑 갔었는데 거기서는 왕따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술을 빨리 마시고 꿀꺽꿀꺽 마시면 그 사람이 위고 조금 마시고 조절해서 먹으면 그 사람이 밑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술을 마시면 그 분위기 메이커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술을 마셔야 왕따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락이나 이런 메탈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근데 밴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되게 방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되게 동경을 하면서 비련의 무슨 주인공 약간 그런 것처럼 혼자서 방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되게 우울해하고 하는 거를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맥주를 마셔봤었는데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내가 더 멋져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눈을 딱 떴었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어젯밤에 내가 겪었던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 같이 느껴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취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고1짜리 딸의 술 깨는 그 음료수? 그거를 이렇게 사다 주셨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더 줘, 더 줘 막 이러고 있었어요. 처음엔 살짝 애교 수준이었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저한테 너 그냥 아까 다이빙 했을 때 뛰어내려서 죽어버리지 그랬어 라고. 그때가 5m 깊이였거든요. 거기서 나 죽어버릴 거라고 아빠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혼자 들린 거죠, 그런 말이. 술이 취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음악 동호회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모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필름이 끊긴 건데 그때 이후로 당연히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되니까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일어나 보면은 막 집안이 되게 이제 난장판이 돼 있고 제 몸에 어디 뭐 멍이 들어 있고 피가 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 술을 너무 많이 항상 마시고 자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자살 위험자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슬프니까 술을 마시고 내 술을 마시면 다음날 더 나쁜 결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에 있던 문제는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더 큰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바닥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시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알게 됐던 게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술이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일주일에 8일을 먹었어요. 제 친구들이 나를 우월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나는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에 이 술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장롱에 이제 소주병 이렇게 막
흘러나올 정도로 몰래 드시는 게 있었거든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술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알코올 상담센터를 가보자고 하셨었어요. 그때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끊을 생각 없다고 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어떻게 술을 하나도 안 마실 수가 있냐. 그 이후로 지금 2017년에 술 끊기 전까지 한 4년 동안은 점점 더 이제 술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죠.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이게 됐을 때 저는 절대로 제가 술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술병을 보면서 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 그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 유일한 숨구멍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끊게 되셨나요? 절대로 제가 원해서 끊게 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말치 상태로 자고 일어나니까 병원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빅북 같은 책들을 읽고 표가 이렇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 중에 보이는 증상의 표? 근데 저는 거의 끝에 와 있더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은 상태로. 저는 그때 절망적이기보다는 사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어쩌면 술을 끊으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저처럼 단주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아시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모임을 다니게 됐죠. 공통적인 부분 하나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러면서 외롭지가 않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단주를 하는데 힘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커피숍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고. 왜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술을 끊는 데는 정답이 없지만 단주나 함께 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나는 술을 마셔야지만 말을 잘하고 화기애애한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지금이 더 화기애애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해퍼 보이는 게 지금은 긍정적이고 예전에는 나는 몇 등이 되어야지, 난 누구는 이겨야지라고 살아서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했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냥 술을 끊고 마지막에 졸업을 할 때는 학교 석차가 꼴등으로 나왔는데도 그냥 졸업할 수 있었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남동생이 저를 굉장히 쪽팔려 했었어요. 누나 쪽팔리니까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밥을 먹으려고 하면 누나 먹을 거면 나 안 먹을 거야. 절로 가라 그래. 얘가 술을 안 마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내 친구들한테 누나 자랑 엄청 한다고. 이러고 뭘 자랑하는데 하니까 우리 누나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지금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생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너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너무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빠의 술 문제, 엄마 아빠의 불화, 이 사이에서 너를 그냥 혼자 놔둬서 너무 많이 미안하다고 동생이 저한테 하던 말이, 그때 언니가 하얀 침대보에 피를 묻혀놓고 그냥 갔었을 때 그걸 자기가 항상 울면서 빨았다고. 그런데 자신이 저한테 더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속으로 저런 언니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조차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지한 사람인지 더더욱 단주를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겼고, 제가 가족들한테 줬던 상처나 이런 게 이제 아물기는 했지만 그 흉터가 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